밤사이 뉴욕 증시를 뜨겁게 달군 소식이 있었죠. 알파벳의 퀀텀 컴퓨터, 양자 컴퓨터 개발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퀀텀의 시대가 오고 있는 걸까요? 사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윌로우에 대한 이야기 구글이 꺼냈습니다. 퀀텀 칩 윌로우를 공개했는데요. 바로 여기 보이시는 이 칩이 윌로우 칩이 되겠습니다. 구글이 자체 개발한 새 양자 칩, 퀀텀 칩이 되겠는데요. 기존에 가장 빠르던 슈퍼컴퓨터로 14년이 걸리던 계산을 5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칩이 되겠습니다. 10년이 아니라요. 14년이 되겠습니다. 10의 24제곱 그 분량만큼 걸리던 계산을 5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칩이 드디어 세상에 공개가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우주의 시간을 5분으로 단축했다. 구글이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승부수를 던졌다. 이런 평가들이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 칩이란 어떤 원리로 이루어져 있길래 14년이 걸리던 것을 5분 안에 이뤄낼 수 있는지 간략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과가 아니라서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일단 연산 방식이 이렇습니다. 일반 컴퓨터는 기본 단위가 0과 1, 비트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고 0과 1을 중첩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0 또는 1의 이진값, 0과 1의 중첩 가능하기 때문에 처리 방식도 또 다릅니다. 일반 컴퓨터는 순차적으로 계산을 해야 한다면 양자 컴퓨터 안에서는 병렬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더 많은 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일반 컴퓨터의 응용 분야가 계산과 데이터 처리 조금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것에 치우쳐져 있다면 양자 컴퓨터는 그보다 더 복잡한 계산들이 필요한 암호 해독이나 머신러닝 등에 더 응용하기 좋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좋은 양자 컴퓨터 개발은 됐지만 지금까지 조금은 거리가 있었던 이유 바로 오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큐비트를 기본 단위로 하는 양자 컴퓨터는 양자 얽힘 현상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때 때때로 오류가 발생해 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구글은 윌로우를 통해서 큐비트를 추가할수록 이 오류율이 절반씩 감소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개선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만 같던 오류가 없는 양자 알고리즘의 실현 가능성을 지금 구글이 보여줬다라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는 거죠. 다만 아쉬운 부분 있기는 합니다. 아직까지는 현실 적용이 어렵다는 건데요. 이번 윌로우 성능 실험에서 테스트용 알고리즘이 사용이 됐습니다. 즉, 현실 기반으로 문제 해결에까지는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구글 퀀텀 AI 대표는 기존 컴퓨터가 풀지 못하는 실제 문제 해결 사례를 내년에 발표할 것이다 라면서 곧 현실 적용도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만큼 이제 양자는 우리가 꿈으로만 바라봤던 기술이 아니라 현실로 더 다가오고 있는 기술이 될 텐데요. 사실 구글만이 이 양자 컴퓨터에 뛰어들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기업들이 벌써 이 분야에서 뛰어들고 있고 기술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강자로 불렸던 건 IBM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IBM은 기존 제품보다 50배 빠른 차세대 양자 컴퓨터 퀀텀 헤론을 출시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기도 하죠. 이어서 엔비디아도 양자 분야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양자 관련 설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글이 자사의 이오스 슈퍼컴퓨터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그런 코멘트 내놓은 바 있고요. 시스코도 양자 컴퓨터와 양자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이 양자 네트워크 연동 데이터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또 각자의 방식으로 양자 컴퓨터 이런 분야에 계속해서 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의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뛰어든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고속 팽창이 하고 있고 또 예상이 되는 게 바로 이 양자 컴퓨터 시장이 되겠습니다. 2023년에 8억 8,500만 달러 규모였던 이 시장 올해 들어서 11억 6천만 달러로 커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2032년에는 126억 2천만 달러로 시장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을 잡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노력이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관련되어 있는 주가의 흐름은 어떨까요? 일단 밤사이에 알파벳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현지 시간 10일 기준 전체적인 히트맵 S&P 500 지수의 등락률을 색깔로 함께 보고 계신데요. 가운데 떡하니 구글이 자리 잡고 있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가 밤사이에 5.57% 오르면서 지금 S&P 500 중에서 상승률, 굉장히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만 관련주가 아니죠. 실제로 양자 컴퓨팅 관련주 뉴욕 증시에 이미 많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의 움직임을 차트화한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아이온큐, D-Wave 퀀텀, 그리고 리게티 컴퓨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9월 들어서 슬슬 조짐을 보이더니 10월에 좀 올랐고요. 그리고 11월에 더 크게 올랐고 12월 현재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이 퀀텀, 양자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선 이렇게 크게 움직였는데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단 관련주 몇 가지 꼽아봤는데요. 3대 이동통신사 다 관련주로 꼽혀져 있고요. 그리고 IA와 아이윈플러스, 폴라리스 웍스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아이윈플러스까지 해서 이 두 가지 종목은 삼성전자와 함께 갤럭시의 지금 양자 보안 관련된 기술에 첨력한 바 있습니다. 또 코이버 솔리드, 우리넷 등 또 관련주도 있고요. 어제 흐름이 어땠을까 살펴봤는데 사실 3대 이동통신사의 주가 흐름은 좀 지지부진했고요. 기타 다른 종목들은 그래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알파벳의 양자 컴퓨터 개발 소식이 사실 우리 어제 장중에 이미 다 반영이 됐을 법한 시각에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뉴욕 증시에서는 그 다음인 오늘 밤 사이에 또 반응을 보인 만큼 과연 이 종목들이 오늘장에서 어떤 흐름을 보일지, 강세 흐름을 그대로 다시 이어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이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에서 한 말들이 다 현실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이 양자 컴퓨터의 대표적인 종목인 아이온큐도 몇 년 전부터 서학개미 분들이 꾸준히 매수를 해오셨고요. 그리고 그 결과 지금은 서학개미 보관 금액 종목 중 6위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아이온큐가 되겠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는 서학개미 분들의 그런 바램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오지 않았을까요? 양자 컴퓨터도 결국엔 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사인이었습니다.